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정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책인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 보면 어떤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방화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일지 아니면 이란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총 3,600만 명,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33%, 노동인구는 1167만 명이고 외국인 비중은 80%이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자국인의 노동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만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이란, 왼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겨녀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보시면 이란의 인구는 총 8,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죠. 절반가량은 페르시아 민족이고 4명 중 1명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아랍 민족이 한 3%? 그리고 뭐 기타 뭐 7%, 8% 소수 민족들이 있고요. 그렇게 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이 책에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셰일 혁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석유가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서서히 미국이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페르시아만과 엮어두었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고 있고,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이쪽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이 최고 25만 명에서 15,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떠난 자리에서 이 사우디와 이란이 다시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수니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수니파 국가죠. 그래서 수니파가 시아파를 6대1로 압도함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국가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만 이 영내에서는 시아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아파 종주국이죠. 이란이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을 통해서 이 이란과 사우디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가 이제 이란의 왼쪽에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제 이라크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 지역에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되어서 이란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왼쪽에 이제 시리아 지역은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이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왼쪽에 또 레바논이 존재를 하는데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이 소유하고 시리아가 관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 지역에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쪽으로 이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래쪽에 예멘이 존재를 하고 예멘에서는 수니파가 60%이고 시아파인 후티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은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도 인구의 15에서 20%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감스러운 현실은 이들은 유럽의 헤로인을 일반화시키는 일 외에 크게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요르단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공동으로 토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르단을 위성 국가로 만들었다 이러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패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졸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부자가 된 나라. 원래는 이제 하심 가문이라고 이 사우디 지역에서 중요한 영토였던 이 헤자즈 지역, 위쪽 사진에서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 헤자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하심 가문이 있었다. 하심 가문을 지원하던 국가가 오스만 투르크, 지금 후예인 튀르키예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가문은 이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 불모지 내지들을 할당받은 그런 가문이었고요. 그들은 헤자즈 변방에 거주하는 훨씬 부유한 집단들을 약탈하면서 근근히 연명했다. 그런데 이 사우디 가문과 이제 동맹을 맺는 그런 부족이 생깁니다. 이 무하마드 이븐 아브드 왈 와하부가 속한 부족, 한물간 신학자였는데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기는 이제 와하비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두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사우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심 가문을 이제 내쫓았죠. 사우드 가문은 속세의 권력을 탐했다. 왈 와하브 종파는 종교 교리를 재설정해서 내세를 거머쥘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우디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맞설 작전을 꾸리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사막의 전투에 능숙한 이들을 이제 자신들의 팀으로 이제 포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기와 정보와 자동차를 제공해서 사우드 가문과 와하브 종파를 한데 모아 투쟁 세력으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영국이 이 중동 지역을 떠났을 때 이들이 이제 사우디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우디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회적 안정이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통치 왕가는 대학 교육을 받은 국민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술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애써 큰 비용을 들여 사우디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필요할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백만 명을 수입한다. 또 명실상부한 군대를 구축하기 꺼린다. 그래서 사우디는 해외 용병을 두고 있습니다. 공군은 주로 파키스탄, 육군은 이집트, 훈련 교관은 영국, 장비는 미국에서 들여온다. 그리고 사회 경영은 단순한 절차를 따른다. 공짜 식량과 주거시설을 이용해 국민의 입을 막고 누구든 규칙을 어기면 쥐어 팬다.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통치 왕가에게 실제로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국민 전체가 소모품이다. 국민을 소모품 취급하는 그러한 태도는 내치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과 관련된 전략의 절반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에서 약탈하던 그런 조상들을 갖고 있죠. 그 후예들인 이 젊은이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공격적인 그 젊은이들을 그대로 사우디에 내버려 두면은 안에서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알카에다나 IS의 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을 살펴보면 이 책에서는 사우디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확실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다. 돈도 많고 현대적인 군사 장비도 더 많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보다 25배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데 이것의 품질도 더 높다고 하죠. 이란은 중동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우디는 그걸 망상이라고 일축을 합니다. 사우디는 이란에 맞서는 각종 집단을 모집하고 현금을 풀고 무기와 폭약과 정보를 제공해 한바탕 휘저어 놓은 다음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막이 장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사우디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터키나 유럽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화염에 뒤덮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극하고 이 순위파 국가이기 때문에 순위파 종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돈을 주고 테러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란의 시아파의 장악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사우디가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 중동의 여러 지역들을 통치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 지역을 장악하려 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추구하는 이 목표는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란이 중동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자신과 똑같은 시아파 지배층을 지원하는데 정신을 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서 설명하는 방화범이 바로 사우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의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이제 고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고지대에 거주한 페르시아인들은 말 그대로 이웃 나라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고 때때로 이웃들을 모조리 정복하기도 했다. 이란은 건조한 산악국가로서 사막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란을 침략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이것이 역으로 이란의 팽창을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내부 운송수단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운항 가능한 강도 없고 평지도 거의 없다. 자본이라는 것은 주로 운항이 가능한 수로에서 창출되고 저렴한 운송 비용을 유지하려면 영토가 평지여야 한다. 페르시아는 둘 다 못 갖췄다. 이란은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전의 영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인구 집중 지역과 해상력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터 자이안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챕터는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란은 농업을 뒷받침할 비가 내릴 만큼 고도가 충분히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삶의 터전 때문에 이란은 노동력이 다변화되었고 상당히 폭넓은 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터키를 제외하면 중동에서 가장 다양하고 정교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섞인 모래기둥 위에 세워졌다. 정유나 화학같이 석유 집약적인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의 총생산은 겨우 300억 달러에 그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하고 식량도 80% 이상을 수입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이란이 세계 체제와 다시 통합됨으로써 여러 난관들이 일거에 극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돈도 많고 재정 적자가 100조 정도 매년 발생하더라도 30년간 버틸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세계 체제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들이 석유를 다시 판매를 하고 현금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란의 힘이 막강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란의 잠재력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좀 더 높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도 폭넓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통합되지 못했지만 그런 장벽이 사라졌을 때 이란의 힘이 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변화된 경제 이것을 이란은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수준도 있고 그리고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이웃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죠. 오로지 석유에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일하는 재래식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월등하게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면, 즉 미국의 지원 없이 붙는다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의 모든 나라들이 합심해서 달려들어도 쉽게 패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은 돈이 많고 이란은 아직 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에서 이제 히잡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사우디 공격설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시선 돌리기. 그래서 한 2주 전, 한 달 전쯤만 해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해? 이란 가난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우디의 군대는 다 외국인들이고 그러니까 충성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은 이란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신문들, 기사들도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란이 사우디에 경고를 했죠. 미디어의 시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사우디 정부에 주의해라 경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우디의 전통적인 전략이 이제 분탕질이라고 했죠. 이제 지배층이 아니라 소수민족이라도 순위파가 있는 곳에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서 이제 방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사우디의 전략이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죠. 이란이 곧 사우디 공격 첩보에 사우디와 미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에서 이제 내전, 8년 내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티 반군이 시아파고 예멘의 60%는 순위파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멘의 유조선 터미널에 후티 반군이 무인기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란에서 또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멘인 난민은 빈살만은 범죄자이고 학살자이다. 지난 7년간 37만 명이 사망했고 70%가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그래서 예멘에서 또 이제 사우디가 이 전쟁에 대한 그런 훈련,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멘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사우디 군대의 실전 경험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카타르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못지않은 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3년 반 넘게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등 이 카타르 주변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했었죠. 왜냐면은 이 카타르가 이 이슬람 형제단,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테러 단체로 규정한 이 이슬람 형제단과 이제 이슬람 형제단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도 순위파 쪽이거든요. 이제 정통 아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카타르와 단교를 했었거든요. 이 아랍의 4개국들이. 이제 터키와 이란은 그래도 이제 카타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단교에 웃는 이란, 중동 헤게모니 중심축이 움직인다. 순위파 마청 사우디와 대리전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뭐 카타르에 대한 단교는 또 이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카타르는 자신만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살만이 한국에 왔었죠. 이 빈살만 왕세자가 앞으로 사우디를 수십 년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의 주도하에 이 네옴시티라는 것이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우디의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총 길이 170km의
이 일자로 늘어선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높이는 500m입니다. 500m짜리 건물로 170km를 쫙 이제 건설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상이면서도 미친놈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유튜브에 이제 네옴시티 치면은 What is the line 그러면서 이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동영상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기술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차세대 어떤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산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곁들여서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우디와 이란에 대한 내용을 이 피터 자이안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